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랜스버그 리밋, 그러니까 카르노 이피전시 랜스버그 리밋, 그리고 블랙바디 리밋을 공부를 하면서 지구에서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의 에너지 변환 효율의 최대가 얼마가 되는지,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연력학적인 펀더멘털 리밋 하에서 실제 솔라 에너지 하비스팅 그 에너지 변환 소자들이 어떤 연력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태양전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될 거는 이런 연력학적인 리밋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열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워크로 바꿔주냐 요거를 고민을 했고, 실제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요거의 비율이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우리가 뭐만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만 고려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프리 에너지를 배울 때 엔트로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엔탈피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에너지 변환 장치가 있을 때 이거를 뭐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 디바이스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솔라셀 같은,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오면 태양광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컨센트레이팅 시키는 형태로 모아주는 형태로 그린 이유는 이제 빛을 최대로 모아준다고 치고,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뭐 카르노 이피션시, 랜스버그 리밋, 블랙바디 리밋을 할 때처럼 당연히 엔트로피 갖고 옵니다. 얘가 복사이에서 시 오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것처럼 엔트로피가 오죠. 근데 그러면은 요 엔트로피는 매칭이 됐고, 얘를 기반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구 위에서의 솔라 힛 하비스팅 이피션시 에너지 변환 효율을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죠. 그거에 이제 어퍼 리밋을 블랙바디로 봤던 거고, 그럼 얘는 없냐? 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형태로 오냐면 빛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광양자설 뒷받침하는. 그래서 얘 플랑크 컨스턴트였고요. 얘는 프리퀀시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떨리는 빛이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 1Hz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하면은 에너지가 되죠. 우리 예전에 이제 플랑크 법칙을 유도를 할 때 아인슈타인의 데리베이션을 보면서 얘가 이제 광양자설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즉 태양 에너지도 엔트로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엔탈피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태양광의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엔트로뿐만 아니라 엔탈피적인 요소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솔라 에너지 하비스팅 디바이스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실제 계산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펀더멘털 리밋을 가늠해 보면 일전에 블랙바디, 그러니까 엔트로피만 고려했을 때의 블랙바디 리밋보다 어떻게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거를 해볼 거고요. 지금 요 동영상에서는 그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플랑크 법칙을 유도할 때
어떤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데리베이션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엔탈피 텀 관련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요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H는 플랑크 컨스턴트이고 얘가 즉 포톤임을 서포트한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오브 포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에서 엔탈피를 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대론이었죠. 그래서 상대론 했고 이때 이 P를 모멘텀 오브 포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특히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요 광양자 요거를 드라이빙이 된 다음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특정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든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드브로이가 이제 한 업적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M에다가 V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모멘텀의 물리적 의미는 그냥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요런 속도로 움직인다는 요게 벡터죠. 그러니까 특정 속도가 이제 벡터니까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v라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모멘텀은. 그런데 이게 왜 상대론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뭐 도선이라고 하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이라고 칩시다.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전자는 반대로 가고 일렉트론은 반대로 가니까 플러스인 홀은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도선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관찰자인 사람이 질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도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도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마치 전하는 이제 일렉트론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도선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밀도는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냐면 여기는 일렉트론이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일렉트론이 적고 그러니까 여기는 홀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 일렉트론이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도선은 가만히 있더라도 요런 상대적인 효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일렉트론이 많아지니까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서로 밀쳐내는 힘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상대론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상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여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전자를 마치 이렇게 밀어내는 로렌츠 포스처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장이 실제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일렉트론을 밀기도 하지만, 이런 자기력뿐만 아니라 전기력이 실제로, 왜냐면 여기 일렉트론이 많아지고 여기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전기력으로 밀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고, 그러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서 모멘텀을 갖게 되면은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익스텐션을 시켜볼 수도 있죠. 그냥 재미삼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멘텀에다 속도를 곱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mv 스퀘어. 그리고 또 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모멘텀이 뭐 시간, 모멘텀 이제 보통 p라고 표현하는데,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이걸 포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타임 데리베티브를 주면은 a가 되니까 ma가 되니까 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방향에, 그러니까 모멘텀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모멘텀에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포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타임 데리베티브를 하면 포스가 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에다가, 여기 모멘텀이죠. 모멘텀에다 속도를 곱하면 당연히 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상대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컴플렉스를 시켜 놓게 되면 모멘텀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흔히 웨이브 벡터라고 하는데, 얘가 모멘텀이 h는 이제 플랑크 컨스턴트니까 결국 k 웨이브 벡터, 웨이브 벡터는 즉 모멘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자가 가는 어떤 운동 상태를 뜻하게 되는, 요거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치면 실제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얘는 이제 프리퀀시니까 1 오버 람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지면,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게 v라는 속도로 가게 되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동의 모멘텀 그리고 에너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개념이 명료해졌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빛의 어떤 에너지와 모멘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로축을 모멘텀, 세로축을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예요. 앵귤러 프리퀀시를 즐겨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녀석이 가는 방향이고, 네. 앞서 봤던 것처럼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를 쭉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멘텀하고
어떤 빛의 파동이니까 모멘텀이 있으면 파동으로 나타나니까 파동 사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규정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의 어떤 파장은 이렇게 파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프리퀀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얘는 모멘텀.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서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모멘텀과 파장 혹은 프리퀀시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보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양전지나 혹은 빛 관련된 빛을 기반한 어떤 파동 에너지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 내에서 빛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를 뜻하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그냥 빛이 쭉 간다. 마치 이제 태양에서 라디에이션에 대해서 오는 전자기 파 같은, 그럼 보통 이렇게 선형 관계를 가져요. 선형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질 내에 이제 파동이 빛이라는 파동이 들어가게 되면 요 기울기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거는 빛이 이제 전자기 파니까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꺾이는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뭘로 표현하냐면 굴절률 n으로 표현합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 어떤 관계예요. 이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인슈타인의 데리베이션부터 해서 광양자가 무엇인지 상대론이 무엇인지 이거를 매우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솔라셀에서도 보면 요거를 우리 이제 강의록에는 에너지로 썼죠. 그리고 여기는 K, 마찬가지로 모멘텀,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쵸? 이제 우리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 솔라셀에서 얘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라셀에서는 반도체 물질이고 반도체 물질에서 전자와 어떤 홀의 거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물질 내에서 전자와 홀도 파동의 함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어떤 모멘텀과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되게 이제 요런 시츄에이션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하는 솔라셀의 반도체 물질을 뭐 갈륨 아세나이드 혹은 뭐 실리콘이라고 칩시다. 갈륨 아세나이드나 이거는 3호적 35 반도체고 뭐 실리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실리콘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거 실리콘 아톰을 표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특정 속도를 갖고서 가는 거죠. 그럼 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전도가 된다는 거는, 컨덕션이 된다는 거는 아톰들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모멘텀이 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모멘텀이 요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결정질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요 아톰들이 주기적으로 배열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요거에 대칭되는 게 반대 방향으로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태양광이라는 빛을 줬을 때 그러면은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갖고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요런 반도체 물질 내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에너지와 모멘텀 스페이스 디스퍼전 릴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빛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 뭐 얘 정해졌으니까 얘는 우리가 에너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프리퀀시 대신에 에너지를 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있다고 배웠고 둘 사이에 밴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세마이 컨덕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의 핵심은 태양 에너지가 온단 말이죠. 프리 에너지. 프리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솔라셀의 어떤 에너지 변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고려할 거는 열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그냥 절대 영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모든 일렉트론과 홀은 어떠한 분포를 갖지 않고 그냥 밸런스 밴드에만 딱 밑에 다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열 에너지가 존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밸런스 밴드 요 밴드 구조 안에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 녀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밴드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엔트로피에 의한 영향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빛이 온다는 거죠.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 온다. 이때 물론 엔트로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엔트로피가 없는 절대 온도의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에너지를 넘어야 되는 배리어를 밴드 갭 해서 에너지 밴드 갭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때 빛의 솔라라이트의 엔탈피인 요거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밴드갭보다 이상이 돼야지 일렉트론을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익사이테이션이 되면 요렇게 실리콘이든 갈륨 아세나이드든 원자를 타고서 일렉트론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가 유발이 되는 거죠. 요게 그리고 커런트 요거는 이제는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가는 거니까 그죠? 일렉트론이라는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파생이 돼요? 모멘텀. 앞서 한 것처럼 모멘텀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파동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자의 어떤 거동을 다 이제 슈레딩거가 제안한 파동 방정식으로 푸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니까 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 포스가 바로 요 에너지인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게 된.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올라가서 점프업을 하면 여기 홀이 생기게 되고 일렉트론과 홀은 서로 붙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에너지를 줘서 떨어뜨려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뜨린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요걸로 준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 놔서 각자 갈 길을 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준 거고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렉트론을 밑에 있다가 올렸으니까 얘가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되고 포텐셜을 갖게 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전지에서 얘기하는 볼테이지인 거예요. 그럼 볼테이지는 요 에너지 밴드갭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있고 커런트가 있으니까 얘는 워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단지 요 엔탈피적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로 켈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엔트로피 문제를 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디스커션 할 때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엔탈피는 앞에 플러스가 붙고 엔트로피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엔트로피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거예요. 예. 뭐 가령 우리가 이전에 그 재료역학 관점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다시 그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유닛들이 있다. 그럼 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강한 인터랙션을 느끼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엔탈피가 이 사이에 잘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엔탈피를 잃어버리고 대신 여기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컨저베이션 되지만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엔탈피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솔라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줬다는 거는 이거를 떨어뜨려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 에너지를 극복한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줘서 떨어뜨려서 따로 홀대로 일렉트론대로 보냈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엔트로피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절대 용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어찌됐건 에너지를 줘서 운동에서 보냈다는 거죠. 힘을 줘서. 이 효과가 상쇄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태양전지에서, 이 반도체 기반한 태양전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에너지라고 치고, 위에를 컨덕션 밴드, 밑에를 밸런스 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는 반도체란 얘기고요. 이때 여기 에너지, 세로축은 가령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칠게요. 예. 그래서 여기가 뭐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100%. 그러면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갖게 되냐면, 절대 영도에서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다가 특정 에너지 레벨 이하에서는 전자가 그냥 100% 발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모든 전자 전공이 요 에너지 레벨 이하의 밴드갭 안에 가만히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전자를 이제 50% 정도 발견할 확률,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에너지를 이제 페르미 레벨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거를 페르미 레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온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영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렉트론들이 그냥 가만히 밸런스 밴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받아서, 즉 엔트로피를 받아서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겠죠.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한 뷰를 볼 때는 요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런 절대 용도와 같은 요런 일렉트론 분포를 갖지 않고 좀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발견할 확률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츠만이 이런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볼츠만 컨스턴트였고요. 보통 그냥 책에 따라서는 K라고 쓰기도 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K는 모멘텀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리에서. 그래서 볼츠만 컨스턴트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확률, 이건 저기 프리퀀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 시간 때 지멘스키 책 기반에서 배웠던 엔트로피는 단지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베리어블로만 봤죠. 왜냐면 우리 그 에너지 연력학 수업에서는 그 학기 초에 그 분명히 목표를 디클레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스를 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현상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원리, 원인을 갖고 있죠. 요 볼츠만이 유도해낸 요식이 바로 요 프로버빌리티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자 전하의 어떤 에너지와 모멘텀 디스퍼전에서 거동, 요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거와 매크로스코픽한 거를 이어주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는 뭘까? 얘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위가 없는 상수지 않습니까? probability, 그러니까 100% 발견할 거다 그러면 1.0 이러니까. 그러니까 볼츠만 컨스턴트의 실제 물리적 의미는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단위가 실제로 주로버 템퍼레처죠. K. 이 probability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특정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probability는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절대 용도가 아니라면 그거에 따라 엔트로피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빛의 프리 에너지는 S고 S가 지금 이런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솔라셀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지금처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절대 용도에서는 밴드 스트럭처 그대로 일렉트론 분포가 있지만 가령 열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이 디스크릿한 라인에 따라서만 어떤 밴드 에너지 레벨이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붉은색 요 라인처럼, 요 라인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분포를 갖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밸런스 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밴드 갭이 좁혀집니다. 열 에너지 존재에 의해서. 홀이 분리가 됐을 때, 홀이 남았을 때, 홀이 딱 요 밸런스 밴드 안에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요것처럼
요 회색 라인처럼 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튀어가고 싶죠. 엔트로피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밴드가 요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probability가 발견될 확률이. 익사이테이션 되는 일렉트론은 어떻습니까? 절대 용도에서 딱 여기 핑크색 라인 안쪽에 딱 있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엔트로피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밴드갭이 줄죠. 근데 밴드갭이 주는 건 뭐예요? 프리 에너지가 와서 일렉트론과 홀을 분리해내고 얘네들이 각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힘이었죠. 포스. 이 포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자가 갖고 있는 온전한 이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얼마만큼? 요만큼. 그래서 솔라 에너지 하비스팅 혹은 솔라 에너지 들어오는 거를 워크로 바꿔주는 에너지 변환 장치의 효율을 감안할 때는 이 두 가지 이펙트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속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로부터 실제 어떻게 효율을 상쇄시키는지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솔라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뭐 배터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배터리도 리튬 이온을 음극과 양극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놔야 되죠. 원래 플러스 아이온이 있으면 마이너스 아이온과 붙고 싶죠. 근데 얘를 억지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뭐를 줘서? 엔탈피를 줘서. 빛에서 요거에 해당이 되는. 그러면 많이 떨어뜨려 놓을수록 사실은 이 볼테이지는 올라갈 거고 배터리에서도. 근데 이때 열 에너지가 존재하면 딱 떨어뜨려 놓은 요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엔트로피에 의해서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볼테이지가 줄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LED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변환 소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카르노 이피션시, 랜스버그 리밋 그리고 블랙바디 리밋을 볼 때도 항상 이 비가역적인 엔트로피가 파생이 돼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 솔라스에서 이렇게 문제를 갖는 거예요. 이 밴드갭 스트럭처, 처음에 이렇게 형성되는 밴드갭 스트럭처는 물질의 종류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밴드갭은 솔라셀이냐 갈륨 아세나이드냐 혹은 다른 어떤 비전통적인 물질, 가령 뭐 유기물, 오게닉 솔라셀 이런 물질이냐에 따라서 밴드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밴드갭이 정해졌을 때 이 밴드갭을 상쇄시키고 줄이는 건 뭐다? 이 엔트로피다. 이 엔트로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열 에너지를 잘 다뤄야 되는지, 왜 열을 잘 밖으로 내보내서 어떤 소자의 에너지 변환 소자의 온도를 높이면 안 되는지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